안녕하세요, 여행글자입니다. 오늘은 제 전문인 여행업에 관련된 내용으로 항공권 구매 방법 관련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전문 주제다 보니까 약간 영상 대본이 좀 술술 내려가는데, 참 이게 유튜브라는 게 제 입장에서는 정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유튜브 보면은 항공권 70% 싸게 사는 방법, 항공권을 가장 저렴하게 사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여행업분이 아닌 기자분이 설명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 내용을 좀 들어보면 일정 부분 맞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틀렸다라기보다 다른 부분으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어 보이니까, 이 유튜브란 특성상 또 영상이 좀 재밌어야 되고, 그리고 좀 보기 좋아야 되니까 영상이 보통 12분 내외로 찍혀야 되거든요. 유명하신 분이 아니면. 길면 사실 보지도 않으니까 이게 유익해도 클릭 자체를 안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여행업 연봉을 깐 게 있거든요, 이전 영상에서. 여행사 현실이 이러니 이 업을 너가 주업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부분이 현실이니 꼭 참고해라 해서 이거를 약간 3부작으로 만들었었는데, 영상 중에는 50분짜리도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여행업을 들어오는 친구들이, 그리고 또는 재취업하려는 분들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니, 재미도 재미지만 원래 취지에 좀 도움이 되고자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와도 단 1분이라도 좀 도움이 되라고 영상이 길어도 최대한 좀 간략하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뻔한 것부터 제외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일월화 출발해라 이런 거 배제를 하고, 두 번째는 항공사 자체 특가를 이용해라, 이것도 배제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약간의 코멘트를 달자면, 첫 번째는 보통 항공권 가격 순위가 나라마다 그리고 출발일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감안을 드리면 3박 4일 기준으로는 일월화, 그 다음에 수, 금, 토, 그 다음에 목, 이렇게 세 분류가 되고요. 갭 차이는 보통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주로 비행시간이 4시간 이내 지역이거든요. 주로 중국 지역, 홍대, 괌사, 오키나와, 오사카가 적용됩니다. 3박 5일의 경우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2분류가 되고, 갭 차이도 마찬가지로 보통 3만원에서 4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주로 비행시간이 4시간에서 5시간, 그 다음에 또는 4시간 40분, 5시간 40분 정도 이내 지역이며, 방파, 푸켓, 코타, 괌사, 하노이, 백함, 나달라 지역에 적용됩니다. 두 번째 이제 항공사 특가의 경우에는 보통 항공사들이 분기에 한 번 진행을 하거든요. 이런 진마켓이라든지 진슬림이라든지 이렇게 항공사끼리도 경쟁을 하다 보니 SNS 보다가 티웨이가 행사하는 것 같던데, 그러면 똑같은 주에 같은 노선을 들어가는 제주나 이스타, 진에어 등 이런 같은 계열의 여행사 항공사들도 행사를 하거나, 또는 티웨이 끝나자마자 아마 바로 할 겁니다. 이런 행사 때 이렇게 보면은 미끼로 59,000원 해놓고 들어가 보면 한 좌석 있고 이럴 텐데, 이게 선착순 요금제를 적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공권이 선착순 요금제라는 게 비행기가 737 기준인데,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빵이 180개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1번 빵은 1만원, 2번 빵은 2만원, 3번 빵은 3만원, 4번 빵은 4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행사날이 7월 1일부터 6일까지면 7월 1일날 1번 빵 자리 한 자리만 열고, 7월 2일날 다시 1번 빵 한 자리만 열고, 7월 3일날 1번 빵 한 자리 열고, 이런 식으로 미끼 요금을 나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일반 분들이 한 명은 이제 미끼 구매하고 그 다음 단계 요금을 구매를 해서 보통 1+3, 1+6, 1+4 이렇게 슬롯을 열어서 구매를 하실 텐데, 그걸 평균으로 약간 테트리스처럼 밑바닥을 채우는 거죠, 로드를. 그렇기 때문에 약간 도박처럼 2명 가는데 일부러 1명 오늘 구매하고 내일 1명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고객분들 중에 사실 요즘엔 제가 업에 있지만 저런 분들은 업에 있는 분도 아닌데 저런 걸 어떻게 해야 알지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이런 거 보면 제가 곧 실업자가 될 것 같긴 한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야 어차피 이게 업이니 항상 지역별 공급과 그 다음에 수요 상황을 너가 체크를 해서 항공권 가격을 확인하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매번 그것을 확인하겠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아마 여행업에 있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우선 비행시간을 1시간을 65,000원으로 규정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괌이 비행시간이 4시간 20분이니까 그러면 항공요금이 28 플러스 유택이 나오겠죠. 보통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랄종료가 보통 8에서 14 나오니까 항공권이 36만원에서 40 정도 되겠죠. 유택 다 포함하면. 내가 항공권을 구매했는데 저 정도 가격이다, 그러면 괜찮게 구매한 것입니다. 눈탱이는 맞지 않는 그 정도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여행하시는 지역이 하와이다, 그럼 여기는 이제 비행시간이 8시간이니 65,000원 곱하기 8 해서 52만원 플러스 유택이 나오겠죠. 거의 근사치 갭, 물론 이게 어느 정도는 오차가 있습니다. 예전 진에어가 아마 하와이 첫 취행했을 때 아마 특가로 45 플러스 유택 또는 48 플러스 유택이 나왔거든요. 한 그 정도 오차의 갭은 있습니다.
있습니다. 유료 할증료는 항공권을 구매할 때 표시가 되니까 거기에 아마 너가 항공료가 얼마고 유택스가 얼마다 이렇게 찍힐 거예요. 그러면 왜 저 가격이냐 할 텐데 이게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 정도 가격에 로드율이 70%일 때 항공사 기준으로 약간 손익분기점에 도달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항공권을 구매를 했는데 하와이가 항공권이 60 플러스 유택이 나왔다 그러면 이미 좌석은 어느 정도 찬 상태이고 항공사도 사실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가를 내지 않습니다. 이럴 땐 당연히 빨리 예약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로 항공요금으로 항공사의 약간 대략적인 로드율의 어떤 상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 방법을 적용하시려면 보통 출발일 기준 3개월 전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일찍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눈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항공사 노선 RR 담당자 기준으로는 시간이 또는 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비싼 가격으로 채울 수도 있는데 굳이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뭐 패키지 회사들이 홈쇼핑이나 이런 거 봐서 일부러 가격을 좀 높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3개월 남았다. 근데 만약에 이걸 혹시라도 못 채우면 만약에 로드율이 45%다. 그러면 이 시점에는 분명히 그렇게 빨리빨리 뭐가 됐든 해야 되거든요. 빨리 자기들 행사를 앞당겨서라도 뭘 하겠죠. 생각보다 항공사들이 약간 고리타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옛날 회사 구조이기 때문에 담당자들은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털리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아는 여행사에 뭐 좌석을 특가를 주든 OTA 뿌리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채우려고 할 겁니다. 말씀드린 저 방법이 뭐 피나면 마데카솔 약 바르는 것처럼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도 저 방법을 쓰시면 대략적인 내가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예약이 늦었구나 그래도 빨리 했구나 좌석이 어느 정도 찼구나 이 정도는 그래도 알 수가 있거든요. 약간의 감으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렸는지는 모르겠네요. 설명을 어렵게 하면 제가 멍청한 거고 좀 쉽게 잘 말해야 오해가 없을 텐데 그리고 항공권 관련으로는 이거는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당연한 소리지만 꼭 싼 것만 찾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항공권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역마다 비행기 공급석과 그 공급석을 소화할 수 있는 시장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다 틀린데 예를 들어 한국 분들이 많이 가는 필리핀의 경우에는 세부 보라카이 적용되겠지만 이 지역을 제일 싼 항공권으로 하셨을 경우에는 좀 낭패를 볼 확률이 큽니다. 이유는 필리핀의 경우 필리핀 오른쪽에서 주로 태풍이 많이 생성되거든요. 이게 이제 1년으로 치면 보통 대략 러프하게 한 8번에서 12번 정도이고 평균을 내자면 어떻게 보면 한 달에 한 번인데 어떨 때는 한 달에 2번 태풍이 지나갈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취소 수수료가 얼마 나오지 않는 항공권으로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 생각보다 지진도 많고 태풍이 다 지나가도 태풍 어떤 피해로 온전히 여행을 즐기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공급석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지역이라 제일 싼 항공권과 그 다음에 취소 변경이 자유로운 항공권이랑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모든 경우가 될 수 있지는 않겠지만 한 갭 차이가 3만원에서 6만원 정도 더 낸다고 생각을 하셔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싼 거 하고 여행사에 호텔을 예약했는데 막상 태풍이 오니 취소되나요? 태풍 오는데 왜 안 해주나요? 이게 참 웃긴 거죠. 간혹 이런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행동은 모른 척을 하고 자기들이 유리한 부분만 이야기를 하는 여행업은 특히 이런 게 많은데 유튜브를 봐도 본인이 항공권 결제를 하고 분명히 약관에 취소 시 수수료가 발생하니 구매 전 꼭 유의하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렇게 써 있어도 읽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격 말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매를 하고 업무 마감 시간 지나서 사정이 생겨서 취소를 한다? 왜 환불을 안 해주느냐 하겠죠. 당연히 업무 시간 지나서 취소 요청을 넣었기 때문에 다음 날로 이관되고 그러면 당연히 취소 수수료가 나오는 건데 뭐 예를 들면 마트 가서 내가 과자 봉지 1초 만에 뜯고 방금 뜯었어요 환불해주세요 라고 하면 마트 직원은 그냥 규정대로 하시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영상의 이미지로 보이는 저 항공권은 아마 가격만 제일 저렴한 항공권이었을 거고 항공권 구매하고 호텔 예약하려니 또는 호텔이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객실 전체 마감이거나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호텔만 있거나 아니면 정말 본인이 뭔가 사정이 생긴 거겠죠. 근데 저거를 환불을 해주면 이런 거를 다 감안해서 더 비싼 거 구매하시는 분들은 바보가 되는 거죠. 싸게 사는 건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가격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절대적으로 싼 것만 고르시지는 마시고 괜찮은 항공권을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약간 이걸 팁으로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 팁은 절대 트립닷컴을 이용하지 마세요. 진짜 이거는 얘네들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자면 밤을 새도 모자라기 때문에 정말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트립닷컴은 중국의 어떤 랭킹 1위 여행사거든요. 다를 수 있겠으나 한국 하나투어처럼 대표 여행사 개념인데 아마 여행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뭐 시발트립, 트러블닷컴 이렇게 말할 텐데 중국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이걸로 아마 설명이 다 끝날 거예요. 문제가 터질 때마다 뭐 중국 화폐 500위안으로 보상을 퉁치려고 하거나 근데 이제는 이런 것도 잘 안 해요. 그냥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시간 끌기 작전으로 사람을 약간 지치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한국 고객들 후려치기만 하는 회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 고객센터 직원도 거의 없고요. 한국어 가능한 직원들 대부분이 뭐 중국 상해에 있는 중국인 직원이거나 조선 쪽 직원인데 뭐 이분들이 일을 할 방법이 뭐 딱 봐도 보이죠. 실수가 당연히 엄청 잦고 자기들 실수 때문에 연결이 돼도 보상팀 직원들은 영문 혹은
혹은 뭐 중국으로 상세히 우리가 왜 보상을 해야 하는지 본사에 메일 보내서 그게 또 통과돼야 비용이 지불이 되는. 근데 이게 비용이 지불되기로 결정이 돼도 질질 끌고 안 주고 버티다가 쌩까기도 해요. 그러니까 트립닷컴은 정말 미친듯이 귀찮게 해서 그냥 소비자가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쓰는데, 이게 진짜 당해보면 욕이 진짜 정말 절로 나올 겁니다. 대부분 저런 사이트들이 당일날 저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공항에서 당장 시간은 엄청 촉박한데 얘들은 뭐 모르쇠로 나오니까 본인들 잘못 없다는 식으로 고객을 힘들게 해서 지치게 만들고 결국 포기하게 만듭니다. 보상받기가 정말 난이도가 높아요. 유튜브에 뭐 제 영상뿐만 아니라 트립닷컴 피해만 쳐도 수두룩 할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들끼리 룰루랄라 뭐 여행하기를 하고 공항에 왔는데 항공권 안 돼 있어. 뭐야, 난 결제했는데 안 돼 있어. 이러면 유재석님도 욕할걸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 보니까 얼마나 빡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유튜브에 국제 커플 코인 컴퍼니 이분의 유튜브 채널에 보면 트립닷컴 피해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몇 분만 봐도 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정말 잘 해결하셨는데 저도 저렇게는 못하거든요. 근데 저런 케이스가 정말 많고 저렇게 당하신 분들이 꽤 됩니다. 이러면 그 모든 걸 모아서 정렬해주는 게 뭐 스카이스캐너니 답은 이거다. 그냥 복잡하게 잔머리 굴린다고 하지 말고, 저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스카이스캐너 보고 뭐 적당히 발권해라. 뭐 충분히 저렴하게 예약 가능하다. 싼 게 비지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스카이스캐너를 시트립이 또 인수를 했습니다. 필리핀의 예시처럼 베트남 항공권도 팁을 드리자면, 여행이 절대 변경될 리가 없는 이상 아니면 절대 비에이치 항공은 이용하지 마세요. 해당 항공은 발권과 동시에 전체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 스카이스캐너의 어떤 문제점도 발생을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플랫폼이고 최저가를 찾는 거잖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보통 비에이치 항공이 환불이 안 되다 보니 최저가로 보통 잡히는데, 근데 그게 트립닷컴의 블록의 비에이치 항공이면 아마 대환장 파티가 일어날 겁니다.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상상이 되지 않을까. 이게 스카이스캐너만의 문제는 또 아니에요. 뭐 카약이나 다른 OTA도 저런 문제도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게 웃긴 게, 아무리 시스템화를 시켜도 뭐 결국 블록을 뭐 공급하는 여행사나 항공사가 블록을 뭐 여러 개 잡았다 뭐 놓았다 하는 과정 중에 실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항공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호텔스닷컴이나 아고다도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거기에 이런 OTA들은 한국에 본사가 없기 때문에 정말 막무가내로 합니다. 뭐 배째라는 식으로 정말 대놓고. 좋은 예시가 최근에 있더라고요. 걸스데이 그 혜리님이 딱 봐도 뭐 델타 항공이던데 오버부킹으로 그냥 퍼스트 클래스 2자리를 예약을 한 거를 이코노미로 강등시켜 버렸죠. 그러면 이걸 차액을 환불해주냐? 뭐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차액 환불 안 해줘, 그런 거죠. 이게 말이 되냐 할 텐데, 이게 베트남 항공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경우는 대부분 저런 식이에요. 그나마 뭐 걸스데이 혜리님이 연예인이고 계속 공론화가 되고 이게 뉴스에 나오니까 얘네들이 이제 해줬지, 만약에 일반인이면 저거 대꾸도 안 해줘요. 다음 비행기 타러 갈 거예요 아마.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항공을 예약을 했는데 저렇게 하면 손님이 한국 가서 고객센터 직원을 살려둘까요? 잘됐다, 니네 한번 가서 보자 할걸요. 그러면 무조건 항공권은 공식 홈페이지로 하면 되겠네 할 텐데, 그것도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하시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연결이 힘듭니다. 제가 자료 찾아보다 이런 글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 사실 이건 말도 안 되고요. 항공사들은 고객센터 인원을 확충할 뜻이 없습니다. 답답하면 니들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이런 식이에요. 보통 다 연결하시면 40분에서 한 50분 정도 연결음을 들리고 대기해서 연결되는데, 받는 직원도 아마 통화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지쳐가지고 안내를 할 겁니다. 가끔 여행사 항공팀에서도 일반 고객과 마찬가지로 그 고객센터로 연결을 하면 보통 40분 대기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게 뭐 크게 불편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못 느끼는데, 비행기가 연착하거나 태풍 때문에 못 뜨거나 갑자기 뭐 비행기 스케줄이 바뀌거나 딜레이 되거나 이런 차질이 생기면 당연히 항공사는 더 연결이 힘들겠죠. 뭐 인원 배정이 안 되니까. 그러면 너처럼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를 하면 되느냐 할 텐데, 사실 절대적인 게 없잖아요. 뭐 항공권 시장에서의 여행사의 어떤 위치는 가불병정의 어떤 정의 발톱의 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여행사가 항공권 시장에서 장단점은 명확합니다. 장점은 항공사보다, 그리고 OTA보다는 소통이 잘 되는 편입니다. 걔네들보다 잘 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물론 당직이나 뭐 비상카톡도 있고 되어 있지만 구조 자체가 담당자가 자기 손님 담당 OPD를 케어하는 구조라서 피드백 부분은 분명히 빠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에 당연히 본사가 있기 때문에 싫든 좋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손님과 맞닥뜨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소한의 도의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랄을 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전 약간 이것도 불만인 게, 이 한국 업체들이 이런 부분에서 세금을 더 내거든요. 근데 OTA들이 세금이 더 적어요. 참 이게 어이가 없는 거죠. 뭐 예시로 들자면,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 괌 태풍일 때 안 해줘도 되는 상황이긴 한데, 하나투어가 먼저 마케팅적으로 하니까 남아있는 여행사 모두 사실 이거 뭐 안 해줘도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지만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손님들이 더 빨라요.
뭐 하나투어는 해주는데 너네 왜 안 해주냐. 당연히 이렇게 비교가 대상이 되니까. 자유여행으로 오신 분들은 뭐 여기에 뭐 해당이 안 되겠죠. 물론 안 해주는 업체도 있었겠죠. 근데 그러면 정말 악의적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대부분 거의 90% 업체들은 하기 싫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간혹 ADM 때문에 허들을 못 채워서 소량의 좌석 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나올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희박하고 보통은 그렇게 ADM을 못 채우는 경우에는 강제로 직원을 보내든지 아니면 직원의 지인을 보내든지 그때도 안 되면 그때 이제 땡처리나 네이버나 이렇게 넘겨집니다. 단점의 경우에는 구조상 항공사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 여행사 그룹가가 있긴 하지만 거기 그룹 취소 수수료에 2만원, 3만원이라도 얹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해진 패턴으로 보통 진행이 되고 그 변경이 불가합니다. 변경의 개념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예약과 취소만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치명적인 단점인데 뭐 이러한 경우가 뭐 자주 있진 않고 정말 어쩌다 간혹 드물게 있는데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병에서 발톱의 때만큼 되기 때문에 오버부킹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뭔 말이지? 하실 텐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델타항공도 어쨌든 오버부킹 때문에 그 걸스데이 혜리님이 저런 일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우리나라 항공사는 오버부킹 잘 이런 거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럼 우리나라 항공사들은 오버부킹을 어떻게 처리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외국은 간혹 뭐 탑승 수속을 하다가 뭐 정말 이제 인원 오버부킹 인원이 적은 경우에는 오버부킹 지원자를 받기도 해요. 뭐 이때 뭐 다음 비행기 뭐 타시면 400불 드리겠다. 뭐 각자 자기들만의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인원이 적은데 지원자가 안 나오면 그 금액이 계속 올라갑니다. 경매처럼. 우리나라도 물론 항공사별로 오버부킹 규정이 있지만 거의 여행사에 떠넘깁니다. 여행업이 아니신 분들은 이게 불하지 니네들 이렇게 안 믿는 분들 정말 계실 텐데 저는 진짜 맹세하고 담당자 직통번호 그다음에 언제 너네가 몇 명을 오버부킹 했는지까지 말할 수 있거든요. 전 정말 이게 트라우마라서 심지어 전 미리 발권하고 손님에게도 티켓을 발송한 상태였는데 뭐 5명 이렇게 돌리는 건 셀 수도 없고 14명짜리를 돌리라고 하길래 진짜 회사 잘릴 각오로 하고 미친놈 마냥 덤비니까 그때는 사실 안 건드리던데 그게 사실 저를 안 건드린 거지 분명히 뭐 다른 여행사 8명, 6명, 뭐 5명, 7명 이런 식으로든 어떻게든 14명을 돌리게 했을 겁니다. 진짜 얼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좀 미안한 기색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뭐 당연하듯이 하는 거 보고 더 어이가 없는 거죠. 대한항공 예전에 그 땅콩 이런 거 관련으로 갑질 관련으로 광화문 시위할 때 저는 진짜 코웃음이 절로 나더라고요. 그러면 저렇게 오버부킹된 티켓은 여행사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냐?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됩니다. 담당 알아란도 그러겠죠. 저희에게 피해가 없게 자체적으로 여행사에서 저 정리해 주세요라고. 그러면 보통 여행사 직원 실수처럼 들러댑니다. 전화를 하겠지만 뭐 정말 죄송하다고 하겠지만 입장 바꿔서 한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생각을 하면 손님이 저를 죽이겠다고 아마 하겠죠. 욕이야 뭐. 보통 이런 경우는 진짜 임박하게 한 하루 이틀밖에 안 남은 상태이거든요. 보통 저렇게 일정이 얼마 안 남을 때 보통 항공사에서 저렇게 처리하는 비율이 높아서 그러면 손님들에게 아마 뭐 표준 약관대로 얼마로 환불을 드리든 아니면 뭐 오전 비행기 따면 오후 비행기 아니면 다음 날이든 아니면 너가 여행 갔을 때 저희가 또 투어에 어떤 팁을 더 드려서 투어를 몇 개 더 넣어드리든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출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뭐 고객에게 욕이란 욕은 뭐 다 듣고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서 고객님 동의하에 보내드리죠. 근데 이게 이러한 과정이 생기면 여행 가기 전부터 직원도 손님도 사실 둘 다 기분이 안 좋잖아요. 서로. 제가 여행사 구조를 이전 영상에서 많이 말해서 뭐 생략을 하겠지만 인센이 있다 하지만 사실 유명무실하고 여행사 직원이 수익을 많이 내서 또는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더 받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수가 나오려면 뭘 더 하려다가 보통 실수가 나오는데 여행사 직원은 생각보다 실수를 많이 안 해요. 여러분. 저 말고도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너무 많은 변수 때문에 최종적으로 욕바지가 되는 거지. 다들 회사를 다니시니까 뭐 공감할 텐데 회사 수익이고 나발이고 그냥 집에 빨리 가고 싶잖아요. 이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명품샵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일반 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거 가격 물어봤다가 안 사면 왠지 직원이 뭐 거지 새끼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것 같지만 사실 생각보다 사든 안 사든 그런 거 관심 없고 그냥 이분들 집에 가고 싶을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람들이 봐야 하기 때문에 제목을 저렇게 했지만 사실 저렴하게 사기보다 괜찮은 티켓을 사는 것을 권해드리고 영상 앞에서 말씀드린 필리핀, 베트남 예시처럼 해당 지역별 특징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티켓을 구매하실 때 다음 내용을 한번 참고해주세요. 우선 유럽, 미주, 호주의 경우 수요석보다 공급석이 많이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6개월 전에 티켓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싸게 구매한다는 것보다 눈탱이를 안
안 맞아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좀 더 괜찮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외항사보다는 대한이 아사나로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본의 경우 수요속도 많지만 공급속도 받쳐주기 때문에 요금 변동이 있는 지역으로 여기 지역의 경우에는 공급석이 받쳐주는 지역이고 변수가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OTA 여행사보다는 각 항공사 분기별 행사할 때 본인 출발일 기준 2개월 전에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창 아마 그때쯤이면 진에어 제주 에어부산 티웨이 이스타 이런 항공사들이 아마 박 터지게 싸울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동남아의 경우 베트남은 되도록 베트남 항공 쪽은 피하고 필리핀은 취소 및 변경 수수료가 최대한 낮은 티켓을 권해드리며 그 외 괌사, 태국, 오키나와, 코타키나발루는 3개월 기준으로 봐주셔야 합니다. 3개월쯤에 항공권을 구매한다는 개념으로. 그리고 그 동남아 중에 캄보디아, 라오스는 다른 동남아도 마찬가지지만 공급성 및 날씨를 참고하셔가지고 10월에서 2월이 좀 예약이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동남아와는 다르게 조금 더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먼저 항공권을 구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65,000원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해당 지역에 독점 운항을 하는 지역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노이, 다낭, 괌, 오키나와, 방콕, 나트랑 등 이런 지역처럼 호텔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비행기가 3대 이상 들어가면 도움이 되고요. 3대 이상으로 비행기가 더 들어가는 경우에는 확률상 출발 전까지도 저렴한 티켓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와이도 적용이 가능한데 좀 오차가 조금 더 큰 편이고요. 마찬가지로 유럽이나 미주 지역도 적용은 가능한데 오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OTA를 이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제발 다른 데 다 하셔도 일이 생기겠지만 트립닷컴은 제발 좀 피해 주시고 여행을 1년에 한 번 내지는 2년에 한 번으로 나가시는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로 반영하여서 최저가 항공권을 구매하시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고, 다만 내가 설 연휴쯤에 가고 그리고 나서 겨울 연말에 또 간다, 아니면 2년에 한 3번 정도 나갈 예정이시라면 가급적 한 항공사로 몰거나 같은 얼라이언스 항공사를 이용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간혹 노선별로 지역별로는 다르지만 비즈니스가 아니더라도 그 기본 좌석 윗단계인 프리미엄 비즈니스 좌석이 만약 금액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면 일반 좌석보다 한두 단계 높은 클래스 예약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항공 스케줄이라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이 좀 매우 크기 때문에 오버부킹이나 당일 취소 및 지연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정말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이럴 경우에 티켓 클래스와 예약 고객의 내부 등급에 따라서 좌석 승급 등으로 편의를 좀 봐주는 확률이 좀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자체가 좀 붐비는 지역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오버부킹은 아닌데 프리미엄 비즈니스 예약했는데 프리미엄 비즈니스 좌석만 오버부킹이다, 그러면 확률상 아무래도 기존 좌석보다는 한 칸이라도 등급이 올라가면 좌석 수가 적고 프리미엄 비즈니스 고객분들 중에 한 분을 비즈니스로 올려주기도 합니다. 10번 정도 타면 한 3번 정도 되는 확률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꼭 만능 통치약처럼 여행 갈 때 이렇게 하세요 하는 건 아닙니다. 예약을 하실 때 항공권을 구매할 때 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꼭 가격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본인이 해당 지역을 여행을 할 때 구매를 하는 시점, 여행을 가는 인원, 그 지역의 특성, 그리고 지역에 맞는 구매처를 감안해서 구매를 하신다면, 요즘엔 세상이 정말 너무 좋아졌으니까 굳이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겪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만듭니다.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해가 가기 쉽게 설명을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영상 밑에 설명란에 혹시라도 여행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사이트 링크 등을 제가 남겨놓겠습니다. 여행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해당 영상을 마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